오늘은 수급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장바구니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그 변화가 유지되고 있을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상단 종목들을 보니까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여전히 2차 전지를 함께 담아두고 있는 모습. 여기에 삼성전자도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 원전에 대한 수출 청신호도 외국인은 반응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특히나 이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역시나 어제도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니까요. 역시나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 담아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2차 전지도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것 바로 자동차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위, 5위로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2차 전지 쪽에 강한 콜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G화학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또 금호석유, 외국인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기간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외국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에이스테크, 통신장비, 2차 전지, 금융주 외에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6위가 기아더라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함께 오늘 오전에 자동차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만 강하게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의 장바구니에 반도체가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어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1위, 5위로 올라왔고요. 그 밖에도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2차 전지에 관한 종목들도 대거 매수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님들 오늘 수급에서는 어떤 시장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수급적인 특징을 보자면 앞서서도 쭉 확인했듯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에서는 매도 우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주를 산다라는 게 이게 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자동차를 사서 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2%, 지금 기아도 1.76%,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임순재 고수님, 오늘 수급적인 특징에 있어서 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나요? 여전히 개인만 사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개인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쪽으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을 오늘 강한 그런 이제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해운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 업종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해운 운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운 운임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펜오션 같은 경우 지금 10% 넘는 그런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해운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발틱 해운이다, 해운 운임이다라고 해서 이제 벌크선 중심의 이제 운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SCFI라고 해서 컨테이너 중심의 이제 운임이 있는데 컨테이너 관련된 운임은 조금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948을 기록을 하면서 1000포인트 이하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BDI 같은 경우에는 9월 19일 날 152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 초에 1086포인트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20일 동안 500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50% 정도 해상 운임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중국 관련된 경기가 일단 둔화되는 게 일단 멈춘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경기 둔화가 일단은 좀 주춤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지금 해운 관련한 종목도 오늘 이제 업종별 움직임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2%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STX와 이제 분할 상장한 이후로 주가 급락 뒤에 급반등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펜오션의 주가도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아니 임순재 교수님, 펜오션 이거 수급 기관 이거 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장 큰 게 해상 운임이 올랐다라는 게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바닥권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제 막 반등을 급하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상황 자체가 뭐 그만큼 이제 해상 운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 뭐 펜오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BDI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춤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BDI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좀 더 관심 사항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9월 7일에 연중 최저점 경신한 날 다음 날부터 기관이 네.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쫙 끌어올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향후에도 관련한 이제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해상 운임 자체가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슈가 아마 계속 좀 불거질 겁니다. 네. 아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출렁거리면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던 선박 중에서 지금 2척을 지금 매각을 했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선박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지금 이제 그 펜오션의 이제 모 회사가 지금 하림입니다. 하림이 HMM에 지금 이제 인수전에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그런 이제 인수전 관련된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회사가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을 매각을 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것이냐라는 거는 또 HMM의 이제 뭘까요? 네, HMM의 이제 인수 여부에 따라 좀 네.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펜오션의 주가 움직임 사실 그 업황만 가지고 봐서는 요걸 이제 주가 흐름을 잘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얼마나 기관의 수급이 더 추가적으로 유입되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가의 향후 방향성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고수 오늘 수급적인 특징 뭘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뭐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형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금 자동차 업종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파업이 되고 있고 파업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제 미국장에서도 혼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뭐 일본 차량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노조가 없다.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 확대 해석이 되면서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일단 작가님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모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오늘은 공부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비스 지금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네. 오늘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현대모비스 아니죠? 네, 그냥 모비스입니다. 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수급 이슈고 정말 뭐 단타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일단 가져왔는데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또 연세대 쪽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맞아요. 중입자 가속기. 근데 그 부분에서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종목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무슨 전에 상관이에요? 네? 로봇도 막 연결돼 있고 막 그쵸. 그러던데? 아까 전에도 저기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 할 때 등락률 가장 높은 걸로 로봇 관련주 또 모비스가 잡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어제 뉴스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과 약간 그 웨스팅하우스랑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전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 있었고 그게 기각 처리됐다라고 하면서 원전 관련주라고 또 찾아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또 걸립니다. 아, 뭐 다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어찌 보면은 테마성 등락이 강한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종목들의 아이디어가 연결되면서 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매매 게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뭐 다음 주에는 뭐 추석도 존재하고 FOMC도 존재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완전히 거래량이 죽었어요. 말 그대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거래량이 10조가 무너지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디어성 단기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쫓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네. 적극적으로 뭔가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한 발 빼고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아, 근데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아요? 지금 기업 내용 봐도 무슨 뭐 과학적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전, 뭐 로봇, 그 뭐 중입자 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중입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뉴스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고 그때도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테마성 등락을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네. 이제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후각이 예민하지 않아서 이런 거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모비스를 언급해 주셨던 건 이걸 따라가라라는 의미보다는 시장이 최근에 이런 움직임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으로 종목들이 튀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요. 관련한 내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는 페노션 말씀해 주셨고요. 테이버 고수 모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